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왜 이래?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마켓 11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는 이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저는 어저께 네. 이승원 대표 우리가 늦게까지 같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승원 대표는 정말 정말 서비스 정신에 투철하고 네. 이승원 대표는 정말 술을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이 술을 주니까 다 처처 받아 마시고. 네, 다 받아 먹고. 그럼 한국경제TV에서 아는지 몰라. 피곤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 네. 거 있잖아요. 한 10시쯤 들어갔거든요. 네. 10시 되면 제가 1년에 가장 늦게 들어간 날 중에 하루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시에 겨우 잤는데, 제가 웬만하면 4시에 그냥 눈이 떠지는데요. 도저히 못 일어나는 거야. 그래갖고 5시에 겨우 일어나서 났네? 못할 뻔했어요. 형님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응? 형님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나한테 빠졌다고 얘기하는 사람 몇 사람 없는데 자기도 그 중에 한 명에 한 걸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 느낌이 있어요. 제가 뭔가 네. 피곤하고 잘 보기가 짜증나는 날 있어요. 네. 그럼 주가 빠져. 진짜로. 그게 네. 역관시법이거든요. 네. 오늘 주가 지금 아침에 좀 강한 모습 보였거든요. 네. 조금 흘러내리네요. 오늘 약간 조심해야 되는 날이라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그럴 이슈도 없는데요. 여하튼 오늘 보면 어저께 주가 높낮이랑 상관없이 어저께 시장을 좀 주도했던 거로 많이들 언론이나 증권가에서 얘기했던 거는 반도체였거든요. 네. 이게 삼성전자 2, 3% 올랐고요. SK하이닉스 1% 정도 올랐는데요. SK하이닉스 0.1% 하락하고요. 삼성전자도 1.4% 하락하는 게 오늘 하나의 어떤 큰 흐름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벤져스에서 이제 매드맥스인데요. 중국 이제 어벤져스 지금 여전히 난리 얘기 나오니까요. CJ CGV가 오늘 11만 원대까지 더 치고 올라갔다가 윗골에 달고 오는 것이 지금까지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승원 대표 오늘 지금 시장 흐름 좀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주세요. 오늘 그래도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있느냐 시장 네. 조정은 나옵니다만 외국인에 대한 매도는 없습니다. 양시장 모두 이제 플러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네. 이제 그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4,500계약 정도 매도가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몇 계약이요? 4,500계약. 4,500계약 갖고서 시장에 대한 추세를 논하기에는 네.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특별하게 악재가 있었느냐에 대한 쪽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네. 해외 시장발 악재에 대한 쪽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스 이슈 같은 경우가 매우 긍정적이었고요. 그리스가 이제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6월 달에 상환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네. EU 집행위원이 그리스와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네. 시장에서 그리스 이슈도 이렇게 크게 적어된 건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그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다거나 그런 흐름도 이제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네. 국채 수익률 안정적인 모습 지속이 되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그 조정에 대한 이유도 역시 네.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냥 한국 주식 그냥 일단은 그냥 매수세가 없는 거, 네. 매수세가 없는 거, 그냥 관망하는 흐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시장에서 네. 이 극단적인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제약인가 아닌가? 네. 모든 주식은 제약주가 제약주가 아닌 걸로 지금 분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요? 제약주가 아니면 주식도 아니야. 지금은. 제약에 낑겨드는 IT. 예, IT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네. IT도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네. 애드빌을 사면 반도체를 드려요. 이런 거야 완전히. 애드빌? 예. 두통약을 사면은 SD 메모리 카드를 드려요.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반도체를 사면은 이렇게 네. 제약 레모나를 주는 게 아니라 네. 레모나를 사시면 SD 카드를 드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 시장이 변했다 보셔야 됩니다. 에드빌에 그린 젤이 있어요. 젤로 된 거. 그거 좋다. 네. 좋습니까? 근데 그거 좋으면 또 네. SD 카드 8기가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준다 이런 건가?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 얘기도 오늘 잠시 후에 이슈 돌직구 시간에 제가 또 오늘 준비를 했어요. 피곤해서 정말 겨우 일어났어요. 제가 웬만하면 정말 일어나거든요. 네. 보통 3시 30분에 4시 사이에 눈이 벌쩍 떠지는데
오늘 5시에 제가 1년에 정말 한두 번. 소리 듣고 깨는 거. 근데 소리도 한 번 듣고, 그 소리,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서너 번 이어서 나오게 해놓잖아요. 네. 근데 서너 번에 겨우 일어나는 오늘. 오늘 죽는 줄 알았어, 오늘. 근데 하여튼, 그만큼, 하여튼 시장은 재미없다는 생각을 여전히 오늘 하여튼 오늘 분위기 안 좋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다음 코너 들어가고, 바로 이분과 함께, 오늘 할 얘기 많아, 이분과 함께요. 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돌면 그다음에 빨리 컷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어제 화장실 간 줄 알았어. 네. 그냥 완전 막아 떠갖고 방송 사고 났어요. 이성원 대표 이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좀 진지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요? 장난같이 하면 안 돼요. 오늘 진지해. 오늘 진지하게. 뭔가 이유가 있어. 이유는 내가 얘기해드릴게요. 지금 키움증권의 대표 앵커 네. 그리고 키움증권에 대한 이 채널 K를 책임지시는 분이죠. 네. 그리고 또한 한국경제TV에서 네. 전문가들에게 조사했을 때 네. 최고의 여자 앵커가 누구냐라는 네. 갑론을박 끝에 결론이 내려진 앵커. 그 앵커. 앵커. 네, 바로 그 앵커. 그 앵커. 네. 김순영 앵커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저 안녕하지 네. 못해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이분이 왜 그래? 이 친구가 얘기했죠. 이 친구가. 저는 아니 그 판을 깔아주시잖아요. 자꾸. 저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네. 몇 면이 누군지가 궁금해. 몇 년이? 강준혁이, 아니, 김성훈이 그런 아닙니다. 친구들 아니야? 전혀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네. 진짜로요? 네네. 그분들은 이토마토에서도 방송을 했었고, 아. 그리고 이제 한국경제TV에서도 했었고, 아. 그다음에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데도 이렇게 방송을 쭉 하시면서 매일경제TV도 하시고, PD들도 그래? 채널 K도 쓱 한번 보시고, PD도? PD님은 그때 자리에 없었고, PD님은 자리에 없었고, PD한테 인기 없는 여자네. 아니 모르죠. 그거 인정을 맞아요. 일단은 그거 받아요. 맞아. 금강개미님이 딱 정답이시네. 네. 뭐야? 점심 사란 얘기지. 벌써 아침 우리 살게요. 보자마자 뭘 하나 먹었어요. 또. 먹었거든요. 이미 먹어서 크림치즈빵 거거든요. 4분의 1 먹었어요. 또. 근데 제가 말 안 했는데 제가 또 아는 또 제 절친한 또 PD가 있는데 토마토 네. 있는데 김수영 거 워낙 잘하시는데 거기 가서 잘하시네요 얘기하더라고 진짜로. 아유, 네. 효진이라고 몰라요? 알아요. 효진이. 네, 효진이가 같이 했지. 효진이가 제 유일한 라인이 2명 중에 1명이에요. 그래요? 2학년 라인은 세상에 딱 2명 있거든요. 2학년 라인 되면 MTN에서 다 나가는구만. 그거지, 그거야. 어떻게 알고, 나를 이거 뭐 치는 거야? 뭐, 겨지치기? 가지치기를 저 잘라내는데요. 그래서 저는 라인이 없어요. 근데 딱 2명 있는데, 한 명이 지금 토마토에 가 있고, 한 명은 방송길 떠났어, 아예. 그 친구 성실하고 잘하는데, 그런 사람은 옆에 있나 보다. 그러니까. 멀리는, 가까이는 없어도 멀리는 네. 있나 보다. 그 친구 네. 태안댁이에요. 태안댁이에요. 예. 그래서 또 정의가. 태안은 말리포랑 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처갓집 있고 다 그래요. 네. 좋죠. 그런데 미리 좀 얘기 좀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요. 이건 아닌 거죠. 공식적으로 우리 여기 보시는 혹시 팀장님 그리고 여기 사장님, 회장님께 정말 약간 서운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저희 아니라. 방송이 사는 거는, 저희 방송이 사는 거는, 우리 김순영 앵커님이 같이 왔어서 빛내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이 오늘이 마지막 고별 방송됩니다.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그냥, 오늘은 마지막 방송이라, 오늘 12시 반까지 특집을 쫙! 어때? 12시 반까지 쫙! 딴 거 다 필요 없다. 계속 의견을 물어보고, 여쭤보고. 오늘 2부에 나오신 분 누구지? 오늘 컨셉 칼라 서인도 컨셉은- 부장님 죄송하지 오늘 쉬시라고. 선생님 주시고. 시청률에 제가 도움이 안 된대요. 예. 아니, 없어도 되는데. 여기 아니, 너무 그게 아니라 높아서. 더 좋은 특집 방송으로. 아닙니다. 뭘로 하십니까? 예. 참. 프리미어 리가 이런 거 있어. 챔피언스 리그 이런 거 있죠? 네네. 그런 거가 새로 또 나와. 한번 파일럿 했는데 워낙 반응이 폭발적이야. 네네. 여기 계신 분도 좋고 항상 그렇지만 이런 거에 반응은 윗분들의 반응이거든요. 네. 모든 방송국은 시청자의 목소리지만 결국 결정은 그 라인의 입장이거든요. 그 맞아요. 라인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야 방송은. 맞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건 시청자도 여기 조사해봤더니 좋았고요. 여기 라인들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 주식 챔피언스 리그. 네, 다음 주부터 특집 들어갑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마지막 공개 방송. 아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디로 가는 줄 아시잖아요. 끝.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네. 일단 마인 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약주가 약을 먹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가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우리 두 분께서 너무 말씀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잠시 후에 시청을 하고요. 네네. 저는 마인 회장의 얘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핀테크, 하이타오. 예. 하이타오. 하이타는 뭐야?
직구족. 역직구족. 해외 직구족, 역직구족. 저 같은 사람이네. 그렇죠. 그래서 마인 회장이 시골에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언론사들이 여기 집중을 했었고. 우리나라도 왔어요? 우리나라 왔어요. 한국관 마련했잖아요. 자기 제트기 타고?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제트기 타고 왔나요? 자기 비행기 타고 왔겠죠. 그 정도 되면. 나이트. 그랬는데 한국관에 와보시고 나이트에 오시고 감명을 받으셔서 그래 알리바바도 한국관이야. 이걸 하신 거죠. 홍대 오셨네 그러면. 예. 그래서 얘기를 이것저것 뭐 정리를 해봤더니 결론은 이러더라고요. 중국인들을 위한. 네네. 티모를 개설하겠다는 거예요. 한국 내에. 네,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중국 여행객들을 위한 티모를 개설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얘기들이 두 개가 완료됐어요. 그러니까 이 티몰에 한국관이 생기면은 과연 우리 유통 온라인 쪽에 그 직구로 들어왔던 중국 직구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유통주 죽는 거냐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말한 마인 회장이 말한 지금 알리페어와 협력할 회사를 찾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물건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물건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 잠깐 보실게요. 이분이 마인 회장이고요. 예, 뭐 예전에 알리바바가 그 뉴욕에 상장할 때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해외 쪽 별로 관심 없고 중국인들을 위한 쇼핑몰이다. 네네. 중국인들을 보다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뉴욕에서 받아줬네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한국관이 지금 나왔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연결을 시켜놨는데 어제도 우리 이승원 앵커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 한국관이잖아요. 왜 안 나오죠? 여기서 예. 한국관. 예, 한국관. 그때는 예쁘게 잘 나오던데 이렇게 나왔고요. 쭉 가다 보니까 아니 저게 아직도 안 바꿨네. 어제 오늘이니까. 진짜. 어제 오늘. 조인성 사진이 우리 대통령보다 크게 났잖아. 그 사이즈 자체가 기분 나쁘게. 어제도 그 말씀 하셨어요? 이거 저 바꿔야 돼. 예. 저 나쁜 놈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데 쭉 보세요. 로엠, 뭐 LG, 이랜드, 예, 다 많이 들어있네요. 다 알고 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관이 마련돼 있었고, 아예 한국관처럼 이렇게 한 나라에 뭐를 만든 거는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저도 봤어요, 뉴스에서. 예. 그만큼 중국인들에게 우리 상품들이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개통식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알리바바 티몰의 한국관 속 제품 구성을 좀 봤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오늘 또 이렇게 쫙 또 미쓰리 양이 또 돌려주더라고요. 딱 바쁜 얘기가. 예,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 뭐 JST나 지오지아, 리얼 브라우니, 청정원, 아토팜. 보세요. 코리아나 미샤, 맥심, 해표, 찰떡, B&B, 알루엔루, 오휘, 이마트, 밥솥.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가 여기 구성되면서 그러니까 음식료주가 움직였습니다, 뭐가 움직였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보니까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직구족의 선호도 순위를 좀 봤는데 이거는요 글로벌 롯데닷컴에서 확인을 해봤어요. 어제까지 흐름을 봤는데 다 보니까 마스크팩과 그리고 보니까 요거는요 차예요. 오솔럭에서 나온 차. 그러니까 간식이 좀 팔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요게 아직 상장은 안 돼 있는데 나비잠이라 해서 기저귀 SNS로 입소문 타서 어마어마하게 팔린다는 이 나비잠. 그리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여기는 이승훈 대표가 빨리 애기 하나 더 낳아야지 저런 걸 아는데 우리가. 나비자요? 네, 나비잠. 기저귀. 기적인데 이게 원래 잘 안 알려져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툭 그 순위로 들어와서 순위로 들어와서 봤더니 이러면 아시는 분 빨리 올려주시면 되죠. 우리는 여기는 소통하는 방송이나 금방 알죠. 이런 분들 쓰시면 괜히 거라고. 이게 지금 웨이크론 같은 게 계속 이제 움직이는 것도 중국은 100%인지 확인해봤더니 아닌데. 이거거든요. 욕조? 웨이크론은 이제 여성용품 하는 건데 이게 한방 쪽으로 해갖고 예지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얘네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한방이라면 아주 환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한방이라면 왜 환장하냐면 얘기했나 여기서? 안 했나? 태어나서 처음 들었을 그 얘기는. 강연회 때 했나? 예, 설화수도 그래서 잘 팔린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방 그 후 같은 경우 솔직히 설화수하고 후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싸서 쓰잖아요. LG 거 후. 설화수가 없으면 후 사지? 후 사기는 하는데 솔직히 후 사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 설화수는 괜찮지. 네, 설화수는 괜찮지만. 근데 어차피 가격이 아주 싼 것도 아니고 후가.
근데 이 중국 애들이 이 한방에 환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 애들 같은 경우는 이 그 한약과 한방하고 양방에 대한 쪽에서 한방을 훨씬 더 많이 친대요. 근데 그래서 이 중국 그 의사들 월급 중에서 월급을 보게 되면 중국 양방 의사들 월급은 거의 그 얼마 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3대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 교수. 그러니까 의사라고 해서 그냥 일반 의사가 아니라 양방 의사, 그다음에 교수. 또 하나가 뭐야? 변호사라고 했잖아. 그리고 변호사. 네, 변호사. 요 세 개가 이게 중국의 최악 직업이라는 거야. 근데 그만큼 양방 의료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고 한방이라고 그러면 아주 환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방과 관련된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 그게 뭐 알리바바 티몰에 입점이 됐다.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이제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아마 기업들이 뭘 만드는지 보시는 것도 하나 투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우리 좋은 쪽은 포인트야. 한방이 상당히 좀 많이 굉장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건 뭐 다 아실 거예요. 싹쓸이를 해간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제약주도 약을 먹고 움직였지만 지금 화장품을 필두로 한 이 지금 유아용품 관련주하고 중국 소비주가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가면서 역시 그동안 셌던 게 센 건가 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주에는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좀 봤던 게 전자결제주가 움직였어요. KG 이니시스나 한국사이버결제에서 이유를 잘 못 찾았는데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이 점에 많이 집중을 했더라고요. 알리페이와 협력할 관계사를 찾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결제주들이 일제히 좀 움직였는데 다시 말해서 알리페이처럼 코리아페이를 만들고 싶대요. 이걸 과연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핀테크는 사실 핀테크 쪽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쪽에서 먼저 많이 시도를 한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쪽으로 좀 또 가져가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딴 거 몰라도 인터넷 전문은행은 우리가 너무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너무 늦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기득권층 때문에 그렇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미국에 15년 됐거든요. 미국, 일본 다 15년 돼갖고 마켓시어 같은 건 1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소매금융에서 미국 같은 경우. 일본 다 10% 좀 안 될 텐데요. 중국은 이제 작년부터 법안이 돼서 올해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도 뭐 12월부터 한다 그러는데 모르죠. 2개 허용됐는데 하여튼 저는 그 2개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상장 이후에 그 중에서 2개 중에 하나가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아직 먼 얘기니까 뭐 맘대로 뻥가잖아. 그때가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 상장 이후에 10배 간다 생각하고 있어요. 1등하는 놈은. 상장을 하면. 상장한 이후에 10배. 네, 진짜로. 상장한 이후에 10배. 그걸 왜 그러냐? 키움이 같다는 얘기죠. 키움이 15배 가거든요. 40배 가거든요. 아니, 근데 모르죠. 아직도 우리가 지난번에 강연해 보면 아직도, 키움이 어떻게 돈을 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요. 통장도 없고, 여기 지점장도 없고,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극소수죠. 대부분 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한번 이런 강연 한번 해드려야 돼. 저는 다 B급 주식 제가 찾는 전문가잖아. B급 주식 찾기. B급에 A급만 들어가면 15배 가는 거고. 특 A급으로 만들어져. B급으로 특 A급 가는 거 가면 그게 바로 B급이 키움에서 A로 가는 거잖아. 특 A로 가갖고 지금. 키움을 이길 놈이 없죠. 네네.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전 진짜예요. 그래서 그 강의 한번 만들어야 돼. 일단은. 여기 계속 장단점이 다 있어요. 네. 장단점이 다 있어. 네, 있죠. 갑자기 근데 지금 저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마트 얘기가 나오더라고. 파트너로. 이마트가? 알리페이 파트너 이마트. 왜냐면 이마트가 잘 움직였는데. 이마트가 그 전에 뭐였냐면 이마트가 그 작년에 뭘 진출했냐면은 이 전자결제 사업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대기업 뭐 집중 업종이네 뭐 그 아니네 마니네 하면서 LG도 하고 막 이마트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이마트 같은 경우는 그거 하면서 야 이마트는 뭐 자체 그거 그냥 우리 거만 할 거다라고 했는데 알리페이가 이마트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이 어느 정도 약간 그 신뢰성은 모르지만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나라 그거 보시면 돼요. 이번에 금융산업 개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분리해 주잖아요. 하고 있는데 예외가 되는 게 딱 6개인가 있어요. 이게 거래 집단 5개인가 6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보면 보잖아요. 순서 들어가시면 돼요. 삼성, 현대차, 그리고 LG, SK, GS, 그다음에 롯데인가 뭔가까지 가고 5개가 6개 가지거든요. 그 이상 모두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적으로. 그러니까 신세계는 예를 들어 맘 먹고 됐다 그러면 할 수는 있다.
제가 알기엔 그래요. 뭐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요. 은행 산업 이런 것 때문에요. 네. 근데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앞에 들은 6개 있죠. 5개. 네. 그건 못해요. 지금 바뀌는 규정에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왜냐면, 그것까지 하면, 사람 다 삼성이 은행한다, 다들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처음에 요번에 지금 안을 한 번 나왔던 건 제가 한 달 전에 그런 안이 났을 때 그 6개 그룹은 안 됩니다. 그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롯데까지가 아마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롯데랑 GS까지.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얘기를 많이 들었네요. 롯데 이마트 두 개가 지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거가 이마트 카드 사업이 맞죠? 네, 왜냐하면 맞아요. 이마트 카드 해갖고 요번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잖아요. 이마트 어디 가시면 이마트 카드면 포인트 12배 줍니다. 딱 써있죠? 네, 맞아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제가 다 보고 다니는 놈이에요, 제가. 제가 쓸데없는 거 돌아다니잖아요. 이마트에서 제가 김치나 뭐 아무것도 사먹지 사진 않지만 다 12배 쏜다. 광고 문구가 그거예요. 포인트 12배 쏩니다. 그거거든요. 그렇게 훅 가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 돈이 없어 뭐가 있어. 삼성전자, 삼성생명에서 팔아서 6,000원이가 생겼잖아. 그걸 면세점도 하고. 그러니까. 면세점도 하고, 신세계 DF로. 그러니까. 이마트랑 결제도 하고. 뻔하죠. 면세점에서 하면 코리아페이 하면 무조건 3% 적립에다가 무슨 특별 보너스 팡팡 쏘고. 하겠어, 안 하겠어요? 이마트 잘 가겠네, 그러면. 야. 그건 이 친구 말대로 된다는 전제하죠. 전제하에. 이 친구도 이 친구 얘기하면 다른데 얘 다른 그룹이면 햇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다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저는 된다면, 법적으로 안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6대 그룹인가 아니면 바깥은 다 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야, 우리 시청자님 참 고급진 소식 많이 죄송합니다. 들으셨네. 제가 틀렸어요. 11배 적립이라네. 11배? 아이, 한 배는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 배도 해주세요. 이해전, 탐나주치님, 죄송합니다. 자. 11배는 우리 형님이 그 한 배 채워서 쏘세요. 나중에 그러시면 되겠네. 제가 시꺼 막 써요, 시꺼. 형님의 그 스위스 농협 계좌에서 쏘세요. 스위스 농협 계좌. 스위스 농협 계좌 뭐야? 네. 우리 그 비밀 계좌는 항상 스위스 농협 계좌. 스위스 농협 계좌. 그럼 다음번에 혹시 강의할 때, 강의하게 되면, 네. 탐나주치님 오셔갖고, 네. 본인을 얘기하세요. 저 탐나입니다. 탐나입니다. 네? 탐나를 증명할 수 있는 거를, 제주도 도라방하고 사진이나 찍어갖고 오시면, 내가 별다방 커피 쏘는 거 있습니다. 네. 하셨죠? 탐나니? 제가 괜히 탐나랍니다 하고 가면 혼나겠죠? 좋습니다. 네. 다음은 좀 드론 쪽 얘기 좀 해볼게요. 드론이면 또 좋네. 드론이요? 얘기하세요. 제가 나중에 종목 따라 쭉 불러드리죠. 오늘 또 기분이 살았네. 마지막 날이니까 종목 제가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사실 종목들이 오늘도 괜찮고, 그러니까 우리에 관련됐다고 했던 주들도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과연 드론에 관련돼서는 도대체 어떤 얘기들이 나오길래 이럴까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어떤 재미를 위해서 일단, 그러니까 사적으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군사 쪽으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나오는 게 택배 사업 쪽도 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오락물이나 방송에서 참 드론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지금 꽃보다 할배에서 나온 그리스 편입니다. 이거 예전에 찍었으려면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 헬리콥터 타고 가서 이렇게 쭉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드론으로 찍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이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정경을 잡는 큰 장관을 잡는 걸 보면 대부분 드론이 이용되고요. 최근 들어서 카페베네에서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카페베네에서 요거 아마 카톡에서 나오는 그림 같은데, 그 캐릭터에 그 빙수를 먹는 거잖아요. 빙수를 먹는 거에서 카페베네가 드론을 이용해서 다 날아다니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드론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동호회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없네요. 제가 요것만까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드론의 종류가 쭉 보여지고 있는데,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건 요거죠. 지금 맨 밑에 있는. 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상당히 아주, 통제된 어떤 그 분야에서만 쓰여졌던 이 드론이 지금 미국에서는 좀 많이 확산돼서 쓰여지는 것 같고, 우리 쪽도 마찬가지다. 지금 시장에서 드론 그런 관련주가 정말 움직이고 있는 관련주가 진짜일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상당히 잘 가고 있거든요. 다 얘기해드리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화면 보여드렸죠. 뭐 보셨죠? 다시 한번 제 화면을 한번 제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 화면을 한번 쏘겠어요.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제 화면이요. 이거거든요. 릴리 카메라인데요. 이게 490불, 520불 해갖고 520불이면 우리 시청자분 주문하시면 내년도 2월에 여러분들 지구에 배달되거든요. 이건데 이거 뭐 누가 사냐 그러지만 우리 그때 저랑 요즘 같이 일하는 형아오를 갖고 있는 현대증권 친구 있죠? 네. 걔 주문했거든. 네, 주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 애 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지난번에 보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릴리 카메라라고 하면 딱 유튜브 치면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식 들어갑니다. 주식은 뭐 우리나라에서 관련주도 사실 저도 얘기했어요. 저도 1월부터 얘기가 저는 이게 미쳐 있거든요, 이분에. 그래갖고 저도 이제 주소 듣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아스트를 이제 이제 윤종민 전문가가 말을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드론을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퍼스텍. 네, 근데 퍼스텍은 솔직히 하여튼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미에서 그냥 솔직히 장난이고요. 대표적인 건 이겁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제 화면 잡으시는데 이게 노스롭 그루맨이라 그래갖고 이게 세계 최대의 항공 무기 만드는 회사거든요. 노스롭. 그러니까 우리 보면 노스롭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하면 우리 또 시청자분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저거면 저 새끼 뭐 이럴 수 있거든요. 2020년에 왜냐하면 전 세계에 좀 다 글로벌 2가 미국이랑 중국 아닙니까? 네. 잘 드세요. 미국이랑 중국. 이제 제 화면 저를 잡아주시면 돼요. 미국이랑 중국인데 육군은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해군이랑 공군의 차이가 많이 나요. 네? 해군 그러니까 항공모함 같은 게 별로 하나밖에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면 항공모함을 만들 배가 중국 조선주가 간다고 보고 있어요. 발음도 할 수 있는데 그 발음도 이성원 대표 했으니까 제가 나중에 하겠고요. 멋진 발음 해주시면 되는데. 네. 공업이란 게 있어요. 그게 지금 항공모함도 만든 데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이 전 많이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시청자분 전부 다 햇소리 안 나는데 제가 말은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2020년까지 중국이 우주부대를 창설한다 그랬어요. 우주부대를 창설한다고요? 우주부대를 창설한다는 게까지 나오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드론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보시면 드론이 가서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한 대 갖고 쏘는데 한 대가 아니라 20대가 편대가 갈라서 공격하고 이런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보면 깜짝 놀라는 거지 아직 그런 기술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엄청 투자할 건데 이쪽에 드론에. 그래서 시청자분들 중국에서도 중국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여기요. 여기 이재석 전문가님도 계시고 뭐 몇 분 계시잖아요. 이재석 전문가한테도 물어보고요. 김세영 과장한테도 물어보세요. 김세영 과장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바로 못 하잖아요. 같이 진행하세요? 저 김윤아 앵커. 김윤아한테 해서 딱 물어보세요. 근데 대답을 못하면 이학년 위원은 아는데 김세영 과장 모르시네요. 딱 얘기를 하라 그래. 농담인데. 진짜로? 네. 드론 관련주가 미국에서 엄청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드론 관련주는 보셔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관련주는 제가 노코멘트. 왜냐 그거는 이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사실 중국 관련해서 그쪽에 무인기 많이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갔던 종목들이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노코멘트 항공기는 사실은 이제 개발하는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보통 한 100만 개 부품이 들어가면 항공기는 거의 1억 개 가까이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항공기는 드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실전에 배치되고 이제 판매까지 이어지기까지는 한 기간 자체가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카메라 쪽 같은 경우랑 또 이거는 다른 거거든요. 카메라 드론은 그냥 장난감이고. 그러니까 장난감이구나. 와우에서 카메라 드론을 빌려다가 찍었더라고 영상을 드론으로 이제 찍었는데 드론 운전하는 거 그렇게 뭐 조종하는 거 어렵지도 않고. 이마트 앞에서도 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마트 앞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프로펠러가 6개짜리가 있는데 옛날부터 드론은 있었는데 이 스테빌라이저, 그러니까 드론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기 때문에 영상이 많이 흔들렸었는데 예전에는 그 스테빌라이저가 엄청 비쌌대요. 근데 지금 그게 엄청 싸져서 화질이 잘 나오고 프로펠러 6개짜리는 바람이 불어도 거의 잘 안 흔들린다.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만약에 이제 드론으로 뭔가를 촬영하실 일이 있으면 6개짜리를 임대하셔갖고. 그래서 제 화면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말이 나오면 딱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노스럽 이런데 드론은 그러니까 장난감이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건데 제 화면 딱 잡아주시면 그거는 진짜 이 회사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모는 게 우리는 드론지만 unmanned 시스템이거든요. 거기 딱 보면 이게 무인 폭격기거든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가 지금 한 명 가는 게 아니라 수십 대가 한 번에 편제 공격하는 거 우리는 제 말을 다 듣고 JTBC에서 뉴스까지 보여줬잖아요.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드론 공격해서 편대 공격하면 딱 나오거든요. 이거 무슨 마치 게임
게임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김순영 앵커님. 네. 저 동네 주위에나 조카건 아드님의 애들이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전체 게임하고 네. 조정하는 거면, 야, 공부하라고 뭐냐? 걔가 돈 벌 거라니까, 앞으로요. 제가 여러 말, 10만 불이 하니까, 그리고 제일 비싼 애가 이라크에서 이거 드론 파일럿 했던 애들 있잖아요. 몸값이 제일 비싸요, 지금요. 미국에서? 이 업계에서. 걔네들, 그 경력 있던 애들은 초봉에 30만 불이에요. 뭐, 운전해서 폭격했던 애들은. 왜냐면, 갈수록 그걸 누가 하냐면, 민간한테 넘긴다고. 왜냐면, 이게, 이거는 여기까지 하면 좀 어울리지 않는 방송일지 모르겠지만, 군인이 예를 들어서 폭격해서 잘못하면 욕 바가지를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꾸 외부 민간 군대한테 넘기다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몸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이 폭격했던 애들. 왜냐,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걔네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최고가 이거에 관련된 해킹을 막는 애들. 네. 최고, 왜냐면 이걸 갖고 있는데 누가 해킹해서 미군 비행기를 갖고 미군에서 워싱턴에 쏴봐. 그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나잖아요. 그게 다 현실이라니까. 그래서 그쪽이 아주 최고의 보안이 이런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007 영화 보면 해킹이 들어가고 우리 미국에 미사일 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는 드론 갖고 쏘고 이런 거가 영화되고 드라마 나오는데 현실적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내용이 너무 좋아. 짝짝짝 한번 치고 가야 돼. 짝짝짝. 여기서 한번. 이런 방송은 어디서 들어?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요? 아쉬워. 채널 K에서 듣는 피디님만 인정하는데, 네. 피디님이나 저희는 그냥 같은, 우리 열정페이 하는 사람들이거든. 네, 진짜로. 네. 중요치네, 짝짝짝.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말이 풀리면 대단하고, 말이 없으면 아니, 맨 처음에 들어왔는데 너무 지금 기운이 없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네. 어제 무슨 피곤한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틀림없이 술은 아닐 텐데. 술 안 마시는데 술 마시는 옆에 있었잖아요. 네. 술 냄새만 마셔도. 술 냄새 짜증나. 무슨 청주? 주겹청. 주겹청주 엄청들 마시는 사람들 빠져갖고. 두 분 아시는 거 두 분이 또 함께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예. 두 분과 함께 한 시간 너무. 1시간 더, 30분 더 할까요? 30분 더 할까요? 그러면 네. 버거우실 겁니다. 예, 감당 안 되실 겁니다. 예, 전 여기서 물러가고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같이 프로그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슈 돌릴 건데, 오늘 이제 드론 얘기 갑자기 나와서요. 드론 얘기까지 쭉 했는데요. 오늘 약간 다른 얘기 좀 몇 가지 좀 더 보겠는데요. 오래간만에 이 얘기한 개별 기업 얘기 한번 해볼까요? 개별 기업 얘기? 네? 본론은 조금 얘기하고요. 관심법 얘기 한번 해볼까요? 관심법? 관심법? 아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제 말씀은 관심법인데요. 제가 2년 동안, 네. 2년 전에 제가 다시 캐나다에서 갔다 와서 이성 대표를 만났을 때부터 줄기차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중국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중국에 가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중국어 공부 좀 하라 했는데 콧방귀 당겼거든. 네. 근데 저희가 모시는 높은 분을 한번 봤더니 한번 조금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더니 어저께 난데없이 저한테 차이용 중국어 학원에 그걸 갖고 오더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배우자고 이제까지. 네네. 그래서 저도 한번, 전 무료 강좌 2번이면 가겠다 그랬더니, 네. 바로 차이용인을 쭉 가오는 그러네. 대교? 근데 왜 오는지 내가 솔직히 몰라. 네. 모르는데, 며칠 전에도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는데, 사실 대교는 제가 작년에는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네, 며칠 전까지 한 번 안 했는데, 제가 3년 하반기에는 방송 이걸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하나도 안 올라오고 오래 떨어졌는데, 지금 빛을 보네요. 대교가. 근데 대교가 왜 오는지 혹시 이유 아시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물론 갖다 대는 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에 학원 사업 이런 거 가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돈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랑 상관없이 하여튼 젊으신 분들일수록 뭐 나이가 뭐 있으면 간에 중국어를 배우면 좋다. 그런 정도는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고 말이 나온 김에 필라코리아 한번 얘기해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필라코리아가 이제 중국에다가 홍콩에다가 플래그십 매장을 그래요?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홍콩에 상장시키려고 하냐고? 골프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좀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뉴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MPK가 됐던 아니면은 대현이 됐던 그동안에 이제 오늘도 대현도 또 세게 올라가던데 뭐 대현, MPK 그다음에 뭐
NBA 매장, MK 트렌드. MK 트렌드, 뭐 이런 애들 보게 되면은, 다 매장 까는 거잖아요. 별거 있어요. 그렇죠. 옷가게 여는 거지. 네네. 옷가게 열거나 뭐 가게 여는 건데, 그 가게 여는 시나리오가 네. 잘 될 거냐에 대한 쪽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필라도 네. 연내 600개까지 오픈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지금 중국에다가. 중국. 홍콩은 아니야. 상하이와 베이징. 8개 매장 가면 다 홍콩이지. 다 홍콩에다 600개 가면 건물마다 들어가게, 건물마다. 홍콩에 먼저 오픈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발빠른 중국 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보게 되면 상하이, 죄송합니다. 베이징, 우한 이 지역에다 이제 오픈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연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연내가 지금 내년까지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공식 석상에서 얘기한 거예요. 침사추이에서. 회장께서. 예, 회장께서 직접. 윤모섬 회장이요? 예. 플래그십 그 스토어, 아이스퀘어 쇼핑몰에 네.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고 심사추이에다가. 나 휠라코리 한번 가서 만나보고 싶어. 네. 한방 좀 하고 싶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안타 스포츠. 얘하고 이제 합작. 안타가 중국의 그 메이저 그 리테일러 중 하나라 그랬잖아요. 중국 최대 그 리테일러입니다. 근데 이제 맞죠? 지금 보게 되면은 얘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로 해서 그 법인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필라 차이나입니다. 필라 차이야? 필라 차이나. 어제 네. 우리 간데도 아이센스 차이나 있잖아. 어디요? 아이센스. 어디? 아이센스. 거기도 아이센스 차이나잖아요. 아이센스? 아이센스도 아이센스 차이나거든요. 이 아이센스가- 차이나들이 다 붙어. 아이센스가 눈? 아니, 당뇨. 아이센스? 네. 아이센스 좋은 회사야. 아이센스는 잠시 후에. 일단 좋은 회사야. 매우 좋은 회사고요. 네. 네. 주식은 몰라 내가.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연말까지 해서 600개의 매장에 대한 쪽을 동시다발적으로 오픈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네. 뭐냐면은 현재 중국 내 519개의 매장을 연내 600여 개까지 늘릴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장에 대한 개수를 갖다가 올해만 한 100개를 더 늘린다는 얘기니까 그래도 되게 많은 거거든요. 연말까지 그럼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말까지라면은 6개월에 한 6개월에 90개라고 쳐도 15개씩 열어야 되는데, 크잖아요. 15개씩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틀에 하나씩은 그 매장 보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필라 같은 경우가 이 중국 성장 시나리오에 대한 쪽에 드디어 가세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매우 높아진 그런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필라를, 그 뉴스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메이저 리포트인데요. 솔직히 지금 하는 거는 메이저 리포트는 아닙니다. 그냥 2학년 레포트다. 2학년 레포트입니다, 진짜. 제가 만든 자료를. 뭐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저의 수준이 뭐 있겠습니까? 저 수준은, 조금 더 아시면 젊으신 분도 아실 텐데요. 제 레포트는 다 컨트롤 C, 컨트롤 V다. 그러니까 그게 뭐 90%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예, 그걸 할 텐데요. 저는 요새 관심 많은 거가요. 제가 한 달 전부터 그랬잖아요. 네. 정확한, 한 3주 됐네요. 한 달은 아니고. 당뇨병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당뇨병 그 약값이 올라가고 있대 미국에서 3년에 2배 됐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뉴스도 보여드렸고 제가 정확한 거 다 알아듣지 못했는데 용어라서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들으니까 미국만 값이 올랐다. 그러니까 유럽은 안 오르고 아시아는 안 올랐는데 미국만 값이 올랐다. 왜 그러냐? 워낙 많이 올랐는데 공급이 따라지지 못하니까 얘네들이 장난한 거다. 가격을 막 올린다. 그 제약, 약값이 비싼 거거든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제가 모른다고 분명히 다시 한번 하겠지만, 전 모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령화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하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제 화면을 잡아주면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고령화니까요. 고령화의 개념을 잘 모르잖아요. 고령하면 이거 좀 더 크게 해야 되겠네요. 제가 더 크게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네, 이렇게 되면 좀 더 크게. 갈수록 더 커. 예, 이 정도면 더 이상 안 돼. 이 정도. 하겠는데요. 고령화란 거가요, 나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5살 이상 된 분이 몇 %냐 갖고 고령화 사이를 따져요.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가 일단은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고요. 14%가 넘어가면 고령사입니다. 화자가 빠져요. 자,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되면요. 20%가 되면 넘으면 초고령사인데요. 우리나라는요. 2014년 기준은 12%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사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단계에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보시면요. 이게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 세 나라를 같이 그린 겁니다. 세 나라를요. 보시면
2005년에 이미 2005년에 중국, 일본은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20.2%가 넘어갔고요. 우리나라는요, 일본보다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늦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17년에 14% 되면서 고령 사회가 되고요. 10년 후에서 2020년에 초고령 사회가 되고요. 중국, 우리나라보다 모든 산업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짧은 것은 10년 이렇게 차이 나는데요. 나이 구조를 보면 딱 10년 우리랑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고령 사회가 되고요. 2035년에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게 일본입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령화가 되면 나이가 들면 뻔하잖아요. 성인병이 늘어나고 만성질환이 증가한다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혈압, 그죠? 당뇨, 심장병 이런 거. 그리고 삼장병은 또 그리고 혹시 아버님이나 어머님 스턴트 하신 거 없어요? 스텐트는 아버지 하셨죠. 아버지 하셔서 약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네네. 스텐트라는 건 이제 예전에 보면 심장 개복 수술해야 되는데 요즘 혈관을 확장시키는 스턴트 얘기하잖아요. 네. 스턴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일 정도 입원하실 거거든요. 아버님 그 정도 입원하셨죠? 3일까지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요즘은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 미국은 당일 퇴원하고 그러거든요. 당일이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나라도? 스턴트도 어디 집 앞에 있는 병원이 스턴트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고. 시술이라 그래? 수술도 아니에요. 네, 수술도 아니고. 근데 대신에 제가 알기에 스턴트 하면 약을 드실 겁니다, 아마. 네, 약은 드셔요. 약을 뭐 있는데 까먹었는데. 그게 보면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게 되면 결국 다 장기 복용이 하는 게 대세죠, 약이요. 그래서 이런 건 다 보면 인공혈관, 인공뼈, 인공장기 같은 시장이 커지는 거죠. 계속 제어하면 잡아주세요. 계속 제어하면 잡아주세요. 예, 보시면. 그러면 도대체 숫자로 나와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이 대표. 그러면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는 UN 자료를 기초로 만들어 겁니다. 누가? KDB 대우증권이 만들어줬죠, 저를 위해서. 네. 위에 파란 거가 뭐냐면 60세 이상 인구 비중입니다. 예, 여기 어떤 분이 나오네. 당일 퇴원하신 분도 있고 시술하려면 3일 입원하신 분도 있고 다 다릅니다, 경우가. 그래서 저는 그런 건데요. 뭐냐, 60 이상이 15%가 되면 GDP 내 의료비 지출이 이렇게 올라가요. 13%.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실수록 GDP 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건 어느 나라에 똑같다는 얘기죠. 다 많아지죠. 네, 어느 나라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럼 바이오까지 이해가 되잖아요. 바이오. 그러니까 약을 많이 쓰는 건 좋은데 그럼 IT는 뭐냐? IT 두 가지가 있는데요. 노동 생산 인구줄으니까 자동화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봇을 많이 쓰고 공장 자동화 이런 게 많이 사무기계 자동화되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노령화가 결국 IT도 발전이 되는 거고요. 또 한편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웨어러블 기기. 그러니까 웨어러블 헬스케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각종 진단 및 웨어러블 의료 정보 통신 이런 기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등 다양한 태양을 가는 거고요. 그래서 애플워치가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관심이 큰 포로 들어간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 화면 보시면 이것도 대우증권 자료인데요. 제가 거기서 카피해왔어요. 모바일 통해서 이렇게 각종 이런 것도 서비스 하는 거가 있고요. 덱스컴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덱스컴은 이제 좀 그렇다 하는 분도 있지만 사상체육과거든요. 오늘 새벽 현재. 네. 사상에 조금 내려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어찌되었건 말이 된다 안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FDA에서 사상 처음으로 승인한 스마트형 폰 웹이에요. FDA에서 승인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워치 이번에 탑재되거든요. 여러분들 다운받으시면 되거든요. 그게 보면 여기서 이게 체크하잖아요. 혈당 체크하는 거로 들어오잖아요. 혈당 체크가 여기 스마트폰에 들어오고 클라우드 개념을 통해서 이게 전부 다 각종 의사한테도 가고 병원에 가고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닙니다. 덱스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덱스컴도 있고요. 인공혈관 회사도 있습니다. 미국에요. 그리고 아까 이성훈 대표 얘기했던 일본, 중국 회사, 중국 후광뚱 중에서 다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 분명히 알 겁니다. 제가 말하면 남의 밥을 뺏어 먹는 거잖아. 예의가 아니잖아. 이재석 전문가한테 얘기하시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양약과 한방약을 같이 하는 회사가 엄청 제가 보기엔 좋은 회사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네. 그 회사가 제가 보면 미국 중국에서 관심이에요. 중국은요. 그리고 IBB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테크라는 회사가 있고요. 굳이 한국 거로 보면 한국에서 저는 이제 이건 ETF 말하면 관심 없으신 분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ETF가 3가지가 있어요. 헬스케어 관련된 게. 미국계 2개 있고 한국계 하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타이거 헬스케어가 있는데 여기는 제약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기기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코드번호 143860이니까요. 이건 관심 있으시면 딱 들어가면 어떤 종목 구성된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딱 넣으세요. 맞아. 와파린 생각 안 나갖고 와파린 아버님 드실 거예요. 맞죠? 네네. 와파린 드시는 거거든요. 평생 드시는 건데 그런 것들이죠. 무슨 얘기 하셨죠? 내용이 너무 좋지 않아? 좋습니다. 진짜 괜찮죠? 네. 이런 사람이다, 내가. 자기도 뭐 할 게 있어, 하나? 아니,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뭘 하라는 거야?
우리나라 타이거 헬스케어 ETF가 제일 편하네요. 타이거 헬스케어 ETF. 네,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중에서는 뭐 인바디 그런 거가 인바디 영상은 뭐 걔네 회사를 광고하는 거 같잖아. 네네. 그거는 뭐 잠깐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고요. 뭐 모바일 헬스케어 쪽 라인으로 본다면 네. 인바디가 맞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잠깐 보여주세요. 네. 화면. 뭐 그 홍보하는 건데 이거는요. 이거거든요. 인바디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여기 보면, 인바디 딱 쳐보시면요. 그만 봐주세요. 이거 뭐 제가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인바디에서 유튜브에 쳐보시면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고, 외국 애들이 써본 거 있죠? 리뷰하는 게 많이, 대여섯 개 나오는데, 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청자들 보시면 돼요.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인바디도 뭐 괜찮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 쪽으로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이제 탐방 갔던 데가 어디냐면 이제 아이센스입니다. 탐방 가보고 나서 이제 그 인식이 완전 변했어요. 그동안에는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야, 혈당 그 당뇨병 치료제 그거 하나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팔아갖고 혈당 스트립 팔아서 돈 되겠어? 라고 했는데 아이센스가 전 세계 이 혈당 시장의 1% 정도 혈당 스트립, 그러니까 혈당 전체 이제 그 시장 매출의 1% 정도를 지금 애기네, 애기. 예, 애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아이센스에 대한 일단 기술력에 일단은 좀 놀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장님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다르시구나. 그리고 이제 다른 이런 바이오 회사들 상장하고 나면은 이제 그 주식 팔라고 회사 그만두거나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몰라.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창립 때부터 이제 했던 member들이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고, 네네. 웬만하면은 이직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네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에 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 봐서 이렇게 하겠고요. 하여튼, 저는 하여튼 그래요. 특정 주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헬스케어가 고령화가, 저는 하여튼 관심이 많은데, 그 우연찮게도 봤는데, 제가 자료에서 오늘 했는데, 그게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고령화 관련된 거가 하나의 큰 사회적 이슈다. 그러면 이 고령화 관련된 트렌드가, 물론 고평가가 많겠죠, 그 와중에. 당장 뭐, 고령화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고령화의 트렌드라는 거는 분명하죠. 고령화가 언제 그런 고령화 모멘텀이 끝나겠어요. 인구가 최대한 늘고, 전 세계 사람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아. 그러면 꺾이는 거죠. 그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하여튼 고령화란 거가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고 올라 그런 거 있겠지만 하나의 그런 트렌드로 여러분들 사업하시고 판단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오늘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1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